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선 3자 가상 대결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 대 이재명 후보, 한덕수 후보, 이준석 후보 간의 가상 대결 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자, 요거는 어떻게 분석해야 지금 됩니까? 이제 조사가 나왔잖아요. 지금 네. 그래프 화면 보시는데요. 먼저 이렇게 이 말씀 드릴게요. 이제 이른바 많이 다자 대결 조사라고 모든 후보들을 이렇게 놓고 뭐 6명, 7명, 8명 막 있는 조사 결과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건 없어진 거예요. 그쵸. 이번 지난주 말 기점으로 해서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3자 대결 조사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3명. 네. 네, 3명.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까지. 네. 그래서 요 조사하고 어쩌다 이제 양자 대결 막 만들어서 네. 해보겠죠.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후보가 여권 쪽에서는 이제 2명인 것이니까 만약 이준석 후보를 제외하고 김문수, 한덕수 2명. 그러니까 이제 별개로 물어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국민의힘 단일화가 논의되는 기간에는 이렇게 3명씩 물어보는 거 조사 방식 하나. 네. 그 다음에 누가 더 경쟁력 있냐. 국민의힘 단일 후보로 누가 더 적당하냐, 적합하냐라고 하는 한덕수, 김문수 두 사람 간에 물어보는 것. 네. 요것이 이제 많이 이제 보도가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어쨌든 지금 2명과 3자 대결에서 이제 물어봤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빨간색의 김문수 후보는 27.8%, 그다음에 회색의 한덕수 후보는 34.3%니까 딱 보시기만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보다는 한덕수 후보가 좀 우세에 있구나라는 네. 것을 이제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상당히 사실 이것은 확정적으로 이제 뭐 확인할 수 있는 흐름이고요. 네. 그래서 방식이 여러 가지 이제 이래서 논란이 될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기는 조금 빨리 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내가 무슨 검증이나 폭로가 있어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빨리 하자. 한덕수 후보 빨리 하자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뒤쳐져 있는 후보는 낮은 후보는 천천히 합시다. 예, 좀 기다려 봅시다. 숨 좀 돌리시다라고 네네, 얘기하는 그쵸.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지 이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도 지금 누가 앞서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차이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가 이제 그 전에 참 하나 있죠. 이 3자 대결 조사에서도 사실은 영향을 이재명 후보가 받은 부분이 있어요. 이 리얼미터 이전 조사에서는 50% 가량 3자 대결 조사에서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 3%, 4% 포인트 가량 3자 대결 조사에서도 이제 영향을 좀 받은 네. 결과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이 단일화라고 하면은 이제 논의는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단일화가 이제 지금 보면 뭐 여론조사 방식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조사에서 이제 후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2명 중에 누가 나은지를 가지고 선택합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 한덕수, 김문수, 한덕수 2명만 놓고 그 중에서 지지율 높은 사람으로 갑시다라고 하는 게 하나 주장이 있을 수 단일화 방안이 있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쟁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경쟁자가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비 높은 사람으로 갑시다. 결국 선거는 그렇게 치러지는 거 아닙니까라고 네.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재명 후보와 뭐 1대1로 김문수도 붙고 한동훈 따로 붙어서 더 높은 사람으로 정하자고 하는 것이겠죠. 한덕수. 물론 예. 예, 그러면 이제 한덕수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넣을지 말지는 이제 고민하겠죠. 네. 그런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이제 각 후보들은 어느 게 좀 나한테 유리할 거야라고 하는 걸 주장할 것이고 그렇겠죠. 그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하겠죠. 또 누굴 더 지지하냐, 누구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더 후보 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보느냐, 뭐 여러 가지들을 네.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국민의힘은 이미 다 단일화 방안을 뭐 하고 뭐 안심번호까지 다 받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안심번호 받아놔도 그 네. 룰은 아직 세팅이 안 됐다, 후보자가.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예, 때문에 이제 예. 대략적인 것은 해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여론조사로 해야 되니까 안심번호는 잡아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제 당원을 넣냐 맞냐 이제 이런 문제들 이제 있을 수는 있는데 아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당원을 넣지 말자라고 얘기하겠죠. 네. 당연히.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앞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이제 3명씩 물어봤는데 또 한 가지로 물어본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2명만 놓고 그렇죠. 그다음 문항이 이제 예. 있을 텐데 그래프 저희가 준비되어 좀 있나요? 보면 그 차기 대선 보수 단일 후보 적합도 네. 김문수 대 한덕수 저겁니다. 이런 거 같죠. 예. 그래서 이제 앞에 빨간 것은 전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체라고 네. 하는 것은 어느 정당 지지층과 상관없이 모든 응답자들을 다 넣은 거예요. 여기서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뭐 8% 포인트 가량 높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 이것은 뭐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얘기하던 역선택이 있을 수 있으니 국민의힘 지지층과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이른바 무당층들만 갖고 한번 해봅시다라고 네. 하면 격차가 훨씬 더 커져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이제 단일 후보로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이유가 전당대회에서 한덕수 대행과의 후보와의 단일화에 적극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지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것이 예. 뭐 물론 김문수 후보에 대한 배타적인 지지 성격을 가지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 상당 부분은 한동훈 후보에 비해서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김문수 후보는 할것 좀 같다. 적극적으로 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그렇죠. 많이 작동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격차가 훨씬 더 커진 것이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라고 앞에 이제 두 가지 조사가 있잖아요. 예, 어떤 예. 방식으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단일화가 뭐 한 열흘 내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한덕수 대행이 최종적인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사실은 높다고 보는 것이 이제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 대법원의 이제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가 나오고 네. 이게 실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법원의 꼼수가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알 수 없어서 두 사람이 진짜 단일화를 할까? 안 하고 끝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생겼어요. 생겼어요? 네. 정말 천재들 같아요.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네. 이제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 어떻게 될지 불확실히 높아진 거를 이 보수 후보들이 두 명이 생각하게 되면 굳이 단일화 할 필요가 있는가? 끝까지 가서 이제 그냥 보수 후보들끼리 경쟁하는 것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건 또 민주당 후보도 상당히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그렇죠. 굉장히 불쾌하겠죠. 근데 뭐 네. 현실적으로 글쎄요, 근데 가능한 로직은 아니죠. 예.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나 아. 법치주의를 보아할 때 있을 수 없는 로직인 건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워낙 지금 뭐 규칙이나 법원 뭐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 결과를 상당히 빠르게 도출하려고 6월 3일 투표 이전에 어쨌든 재상고까지 결정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하는 걸로 보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이 단일화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뛰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만약에 생각을 뭐 어떤 이제 정보를 좀 갖고 있다거나 만약에 외부에 있는 한덕수 대행이 이제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만약에 이제 빨리 이제 단일화하자. 네. 안 하면 나 끝까지 버팅길 거야라고 하는 이제 뭐 압력을 넣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지금 어쨌든 이제 요 흐름들이 이제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부분들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냐 하면 이제 후보를 민주당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후보가 이제 본선까지 출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이제 찾는 것들을 이제 하겠죠. 하지만 또 그것과는 별개로 중도층 등에서 이제 1차적으로 보수층이 복원을 하는 것 원래 복원할 것이었지만 그 부분은 이제 상당히 빠르게 복원하는데 작동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져요. 오늘 결과를 좀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 등에게 이제 영향을 어느 수준까지만 이제 미치게 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선 이 캠페인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가장 크게 올려놔야 할 것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 이 문제를 막아야 한다, 또 방어해야 한다는 부분이 제일 도드라지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뭐 그것은 그거대로 이제 가고 그 상당히 차분하게 가더라도 네. 중도층 타겟으로 한 뭐 이런 이제 선거 캠페인 부분들이 가장 도드라지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조정을 할 것이냐. 네. 물론 이제 그것이 미디어에서 또 알아서 보도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보도를 어떻게 이제 하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사실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찌됐든 대선 D-29일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아마 홍수처럼 쏟아질 것 같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가장 뜨거운 제일 먼저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